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지속적으로 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진보단체 소속의 한 대학생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던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현직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여한 시민들을 국가단체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사찰해온 것입니다. 국정원은 사찰 과정에서 민간인의 집과 회사 위치, 출입시간, 이동수단, 주로 만나는 인물 등 사생활을 강범위하게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간 대법원은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을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라고 명백하게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국정원 직원은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과 감금 등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불법 사찰을 사과하고 그리고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이제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경찰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정원 민간 사찰에 대해서 재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진상을 밝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윤석열의 무도한 내란이 주권적 국민들의 공세적인 방어로 일단 제압된 지 2주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는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도리어 모든 시간을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정범 국힘당, 내란공범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직도 건재한 상태입니다. 어떤 수작을 벌이고 있을지 너무나도 뻔하게 짐작이 됩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을 적으로 몰아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모두 일망타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겪어보니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목적과 진상은 더욱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난데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워 내란의 명분을 삼은 윤석열의 하수인이자 졸개인 국정원이 자신에게 반길던 국민들을 사찰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치려 한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의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히 수사해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과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촛불행동, 그 대표를 비상계엄 실시 이후 즉각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해 모처로 끌고 가려 했던 작전이 드러난 것을 봐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내란 예비 사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과정에서 체포 근거로 삼을 내용을 조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명백히 내란 공범입니다. 국정원은 범죄 조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따라서 내란을 위한 종북 반국가 세력 조작이라는 치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제 내란범 수사와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다시 읽겠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제 내란범 수사와 처벌이라는 관점, 그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그 진상이 정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이 사건을 끝까지 철저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관련자 또는 책임자 그 어떤 누구도 처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백민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경과와 앞으로의 법률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 경과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 씨가 주지은 씨를 불법 사찰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안에서 확인된 내용은 시민단체와 정당, 노동단체, 농민단체, 환경운동단체
활동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하고 있었던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찰 대상에는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와 대진현 학생들, 여기 계신 주지은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이 사건이 발각되고 이틀 후인데요. 그날 사찰 피해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검찰, 경찰, 공무원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 불법 사찰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난 10월 14일 불송치 혐의 없음 통보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김민웅 씨와 주지은 씨를 미행하고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정보원 내부위원회의 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안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한우 선물 세트를 주고 저녁 식사,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고 노래방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인데도 경찰은 마치 제 식구 감싸기를 하듯이 이것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최근입니다. 경찰은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 씨 등이 오히려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억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발각되었을 때 스스로 감금되었다는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셀프 감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리는 본말이 전도돼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불법 사찰을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경찰은 재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이 할 일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 검찰이 국정원과 지금까지 공조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하고 애국 시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국정원과 함께 정치인, 방송인, 민주노총 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등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의 전조가 여기 계신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서 올해 3월부터 발각되었었고 저희는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서 충실히 수사해야 될 수사기관이 사찰 피해자를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면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수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의해서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사찰 피해자를 피해자의 위치로, 가해자를 가해자의 위치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또 주지은 씨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국정원 직원이 주지은 씨의 집에 있는 우편함까지 뒤져서 우편물을 개봉한 사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16조에 따라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의 우편함에 있는 편지들을 개봉하고 이렇게 비밀침해를 하거나 초등학생 딸을 사찰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도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대상에 해당될 때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재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초 3월에 있었던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 촛불행동 회원 주지은입니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사찰하고 탄압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자기 입으로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국정원과 짜고 12.3 내란을 준비하고 도모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내란범, 내란 수계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국정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사과 한마디,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괴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로, 전두환 때는 안개부로,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을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권을 지키기 위한 일들만 해왔을 뿐입니다. 이들의 단골 메뉴는 바로 국민들을 상대로 빨갱이 사냥, 종북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두고 탄압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주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발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미친 사냥개들 마냥 날뛰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국민을 24시간 사찰하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조직은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동조하고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은 하루라도 빨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정원의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많은 국가조직들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변화되었지만 국정원만큼은 이 고약한 본질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정원의 사찰과 무리한 공작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전체 국민들이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조사를 경찰에 촉구하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